코체코체 코미디언의 책 읽기. 예.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네, 코미디언의 책 읽기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우고요. 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고, 뭐 MC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 직업 특성상 이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집에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지내왔는데, 이걸 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내 느낀 점을 얘기해가지고 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책을 좋아하시고 또 뭔가 제가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뭐 아무리 진지한 책을 읽어도 이 코미디언이라는 직업 특성상 거기에서 좀 웃길 만한 부분이 있으면 남들이 불편해하건 말건 좀 신경 쓰지 않고 그걸 웃긴 농담으로 승화시키려고 막 머리를 많이 짜는데, 책과 그런 헛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혼자서 좀 녹음을 할 거예요. 예.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게스트가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시간이 오후 1시인데 쳐 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 백수 새끼죠. 저는 그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만 출근해요, 요즘은. 네. 뭐 애들 운동 가르치는데 수요일, 금요일 뭐 하냐? 예, 집에서 쳐 놀고 있습니다. 예, 쳐 놀면서 뭐 하냐? 그냥 뭐 빈둥빈둥 거리면서 뭐 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농담도 짜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스탠드업 코미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냥 소품, 음악 없이 그냥 오로지 마이크, 말빨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어떤 미국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요즘 유튜브로 스탠드업 코미디 검색해 보시면 코미디언들 관객들 앞에서 웃기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코미디언이 웃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 브랜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잘 나가는 코미디언들 대부분이 유명한 유튜버거나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막 100만 이런 정도의 구독자 수는 아니고 한 10만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유명한 걸로 치거든요. 근데 10만 명도 참 대단하죠. 예. 어쨌든 자기 브랜딩을 통해서 자기 홍보를 잘한 코미디언이 큰 무대에 설 수 있고, 물론 농담도 잘하죠. 근데 농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기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좀 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편집을 해봤는데 편집은 진짜 나랑 안 맞아. 너무 하기 싫고 막 좀 그래. 아무튼 근데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요즘 팟캐스트 이거 녹음하는 게 너무 쉽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팟캐스트로 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헛소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요, 제로 투 원이라는 이게 뭐지? 스타트업 최고 명강의 이렇게 적혀있네요. 스탠퍼드 대학교 스타트업 최고 명강의 제로 투 원. 네. 이 책을 쓴 저자는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피터 틸이라는 분인데요. 책 앞부분에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좀 보다 보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경쟁하다 보면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을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문예창작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2번 나왔거든요. 체육교육학과를 나왔고 또 문예창작과를 나왔어요. 전혀 관련 없는 두 과를 나왔죠. 네, 그것도 뭐 대학원 석사과정도 아니고 가방 끄는 졸라긴데 전혀 관련 없는 두 가지 분야.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가지만 꾸준히 하라 이러는데 이제 저는 완전 그것에 반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요일 환한 대낮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이 집에서 뭐 이런 녹음이나 하면서 백수 생활 그나마 일하는 느낌을 가져보려고 지금 이거 뭐 팟캐스트라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이 문학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문학책에서 배울 수 있는 뭔가 감성과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돈도 많이 벌고 싶다.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꿈이 있어요.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뭐 트라이애슬론 이런 것도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학교를 한번 더 가고 싶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말투는 이렇게 경박스럽지만 뭔가 배우고 막 깨달아갈 때 기분이가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뭐 다큐멘터리 보거나 책 보거나 그런 시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이잖아요. 돈. 근데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을 잘 분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르다가 이게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제로 투 원을 첫 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책은 제가 그냥 꼴리는 대로 다 할 거예요. 뭐 문학도 했다가 과학도 했다가 여러분들 추천해줄 책 있으면 또 왜 추천하는지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책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책은요 골고루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각 책마다 특성이 조금 있어. 문학책은 뭔가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세상의 어떤 예민한 촉수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면 또 과학책은 또 뭔가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컨텐츠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책을 좀 다양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이거 딱 한 책 1000권 읽을 때까지 한번 팟캐스트 녹음해 볼 생각인데 기회가 되면 책과 관련된 걸로 북 콘서트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MC 하고 있잖아요. MC도 다양한 진행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좀 북 콘서트, 아니면 뭐 시사 토크쇼 진행자, 아니면 인터뷰 진행자, 약간 그런 쪽으로 빠지고 싶어요. 네.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뭐 어쨌든 책 소개는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여기에서 감명 깊거나 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쭉 썼어요. 쭉 써가지고 왜 감명 깊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끔 뭐 책이라고 뭐 다 완벽하게 맞는 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새끼 이거 좀 앞부분이랑 말이 좀 달라진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조금 코미디적으로 승화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중간중간에 가끔 비속어가 섞여 있는 이유는 이 너무 점잖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책과 관련된 컨텐츠를 소개하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면 너무 말씀들이 착해. 물론 듣기는 좋지만 저는 좀 약간 새로운 컨셉으로 약간 경박하면서 약간 가벼우면서도 그래도 책을 좀 다루니까 저 새끼 저거 뭐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소비하고 싶은 청취자들도 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헛소리 그만하고 혼자 오디오 채우려고 뭐 별 지랄 발광을 다 하죠. 네. 피터 틸 이 사람이 많은 회사를 이렇게 꾸려봤는데 뭐 일단 재산이 뭐 몇 조 있는 것 같아. 뭐 억만장자죠. 빌리어네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면접도 굉장히 많이 봤나 봐요. 이 사람이 면접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이 책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이 면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피터 틸입니다. 그럼 혹시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청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졸라 뜬금없다 그쵸? 피터 틸이 이 질문을 자주 한대요.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대답이 이 사람의 뭔가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당신한테. 이거 참 사실 저도 뭐 임기응변에는 나름 자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이럴 것 같아. 솔직히 좀 당황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름 써봤는데 쓰다가 X를 쳤어요. 나한테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운동하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저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 재밌어요.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농담은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사람들을 봤을 때 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실이 될 수 있을까? 싶으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스탠드업 코미디 하다 보면 농담에 불편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저런 걸로 사람을 꼭 웃겨서 자기 만족을 얻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 말이 진실이 아니죠. 그리고 축구 싫어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 즐겁다 저는 생각하지만 운동하는 거 졸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운동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연락이 싫어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거는 정말 진실이다. 이거는 정말 사람들한테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알면 그 사람은 일단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컨텐츠로 이제 사업화 확장시켜 나가면 피터 틸 말로는 저 사람 사업 잘 될 거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이거 뒤에 질문이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동의 안 해줘. 그러면 그거를 세상에 선보이고 설득시켜 나가면 그게 정말 좋은 사업이 된다. 많은 거대 기업들이 그렇게 시작됐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도 그렇게 스스로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데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감으로써 거대 기업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책의 거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은 다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은 다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이 피터 틸 이 사람 말로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방법을 잃어버리기 쉽다. 뭐 예를 들면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뭘 들어야 될까? 이게 참 한 2명, 3명이서 진행했으면 다른 놈들이 좀 내 오디오를 메꿔줬을 텐데 내가 생각해야 돼. 뭐 이게 완벽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헛소리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 이 제가 봤을 때 책과 컨텐츠와 영화 같이 외부 자극들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하게 가닿으려면 그 컨텐츠가 질문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컨텐츠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예.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은 다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반대하는 사람이 되라 막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스스로 생각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예시를 못 들 것 같고 일단 또 넘어가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차릴 때 자기가 좀 이 내 회사 제품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오랫동안 대박 내고 싶다면 차별화가 있는 제품으로 시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 좀 당연한 말이죠. 그런 거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다들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막 인스타도 자주 보고 그러는데 너무 남을 자꾸 따라하려고 해.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게 돈이 된다. 그러면 내 적성 따위는 물어보지 않고 일단 이거 돈이 돼? 돈이 돼? 오케이 나도 해본다. 왜냐?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럼 무작정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다 보면 남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경쟁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남들이 하고 있는 거 돈 되는 거 같으니까 나도 뛰어든 거니까. 그렇게 뛰어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그 시장 파이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사람 자꾸 뛰어드니까. 우리 몇 년 전에 배달업계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못 사 먹으니까 다 배달 시켜 먹으니까 갑자기 배달원들이 막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져. 그럼 오더 주문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빨리 아무도 모르겠다고 입에 대면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그 배달을 받아야 이제 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데 핸드폰만 들여다볼 수 없고 그런 거다.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매일매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독점 이윤 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쟁을 초월하려면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걸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딱 차별화된 거를 찾은 다음에 그걸로 시작해라. 그래야지 독점 이윤을 노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할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치료 못하고 나만 치료할 수 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아. 막 수백조야. 그럼 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살고 싶으면 자기 전 재산을 줘서라도 나한테 이제 돈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겠죠? 왜냐? 만약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한 100명 정도 되면 그 100명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요. 나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선착순 한 명, 선착순 한 명만 치료해, 자기 병만 치료해 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엄청난 경쟁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무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독점 이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의 이 캐릭터를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김태우 씨 얘기하는 거 듣는 게 난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정말 나를 소비하고 싶은 사람,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저도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 만나면 기분 너무 좋거든요. 기분이가 막 할랑할랑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얘기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 제 컨텐츠 좋아하니까 뭐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연기를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돈을 벌면. 네. 사실 뭐 굳이 돈을 안 벌어도 그런 사람들과 매일 마주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행복이죠. 네. 자, 또 뭐 인상 깊은 구절 뭐가 있냐면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다. 진보의 원동력은 이꼬르 독점. 이게 사람이 독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네. 그 욕망 때문에 계속 머리를 굴리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머리를 싸매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 차려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공산주의 사회처럼 막 딱 만들었어. 막 진짜 막 밤새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보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무 그냥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없었다 생각. 내 같았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응? 그리고 그 독점을 하게 되면 내한테 엄청난 이득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고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라고 피터 틸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독점은 나라에서 경계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진보를 막는 독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 시장을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는데 자기 경쟁 회사가 생기지 않도록 막 주변 신생 기업들 막 죽여. 인지랄 해가지고 죽여.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나서야 돼요. 야씨야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새끼들 때문에 안 생기네. 야 대기업 너 일로 와. 새끼 막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진보를 막는 독점은 나라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독점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그리고 그 시장에서 독점을 통해서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경쟁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맨날 지금 누구랑 경쟁하고 있습니까? 저는 동료 코미디언들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이 무대는 한정적인데 코미디언은 많아. 그러면 내가 그 한정된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웃기거나 더 유의미한 농담을 하는 코미디언이 되어야 되겠죠. 뭐 요즘 뭐 스탠드업 코미디 도전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실력이 쫙쫙 늘어나면 또 나를 제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지치기
되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냥 나 혼자 그냥 재밌게 하자. 무대 뭐 없으면 그냥 혼자 떠들자. 혼자 떠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려주자. 그러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냥 헛소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헛소리 환영합니다. 댓글 좀 남겨주고 제가 그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 녹음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란 아무도 이윤을 얻지 못하고 의미 있게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데 경쟁 조금 좋은 면도 있지 않나? 경쟁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다. 경쟁 구도는 해묵은 기회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만들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베끼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건 것 같아. 경쟁만 하려고 하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다. 나 어떻게 저 새끼 이기지? 어떻게 저 사람 따라잡지? 이 생각만 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하지?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가치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동료 코미디언들을 이기려고만 생각하고 막 전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뭔가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면 지금 이런 팟캐스트 녹음도 안 했겠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다른 코미디언도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아무튼 잔머리를 막 계속 쓸 거야. 잔머리를 쓰면서 새로운 컨텐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계속 혼자 잔머리만 쓰는 거지.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준 문장인데 그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좋았던 것 같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너가 그러냐? 제가 이게 사실 풋살 선수로도 활동 중이거든요. 노원 FS라는 프로 풋살 팀 선수로 활동 중인데 풋살은 그 실내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예요. 5대5. 근데 축구랑 규칙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축구 선수들도 많고 아무튼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풋살 프로팀에서 경기에 뛰려면 제가 다른 선수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경쟁 시스템에서 주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빡세게 운동도 해보는데 확실히 이게 내가 정말 축구를 좋아했는데도 계속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공 잘 찬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 만나서 막 자꾸 공 뺏기고 막 패스 미스하고 형은 왜 그거밖에 패스 못하냐면 잔소리 듣고 욕먹고 경기 못 뛰고 이러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거라도 이 지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공 차는 거 좋아했는데 솔직히 경쟁이 정말 치열했을 때는 좀 하기 싫었어. 요즘 또 다시 좀 쉬니까 다시 공 차고 싶은데 확실히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하려면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이 꾸준히를 못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막 주변에서 태클을 거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경쟁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서 스스로 경쟁하라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뻔한 말. 너 자신과 경쟁하라. 어제 너를 이겨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 영상 보면 18번으로만 나오는. 근데 그 뻔한 말이 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는 어제 너보다 더 어떤 멋진 농담을 할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제 나 자신은 좀 센데 어제 저
개빵 터졌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농담했는데 개빵 터지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농담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뭐 경쟁 어제 나 자신하고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오늘 그냥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하고 웃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또 좀 피곤하면 쉬고 또 좀 자고 자고 일어나서 뭐 일해야 되면 일하고 일찍 퇴근하면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주말에 내가 또 좋아하는 거 하고 친구 만나고 친구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풋살 할 때 제가 주전 열심히 했는데 막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막 되게 운동하러 훈련하러 갈 때마다 뾰루퉁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요즘 뾰루퉁하냐 이러길래 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속상하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딱 그러더라고. 태우 너는 풋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제가 그때 3년 차였거든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저기 니랑 경쟁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 적어도 6년, 7년 됐다. 네가 1, 2년 열심히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갭이 아니다. 맞는 말씀이더라. 근데 걔네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냐? 꾸준히 할 수 있었냐? 저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훈련이 저녁 8시면 한 7시에 도착해서 1시간 동안 개인 운동하고 훈련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우리 선수들은 그냥 8시 딱 맞춰서 와가 딱 정시 퇴근해요. 정시 왔다 정시 퇴근해요. 나는 1시간 더 일찍 와서 하는데 왜 쟤네들 못 따라잡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걔네들은 그냥 그만큼만 운동해야지 내가 딱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대신에 걔네들은 6년, 7년 대신 해온 거죠. 그렇게 꾸준히. 6년 전에는 저 그렇게 운동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중요하다. 저는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팟캐스트 이것도 내가 꾸준히 하려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걸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유튜브 편집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금방 지칠 것 같아. 한 1년 정도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카메라 딱 들고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막 얘기하면 되니까 편안합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 풋살 선수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를 깨달았다라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자꾸 줄줄 나네. 여름이긴 여름입니다. 며칠 전까지 이거 장마 때문에 계속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 너무 쾌청하네요. 너무 쾌청. 구름도 너무 예쁘고 너무 행복해요. 네. 자, 또 계속해서 책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1시간 정도 떠들려고 해요. 네. 1시간 정도. 내가 팟캐스트 이거 어떻게 하지? 좀 잘 계획을 잡고 하라던데 그 생각 때문에 원래는 지난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계획 잡다가 한 달이나 미뤘어. 결국 오늘 한 달 뒤에 첫 녹음을 하는데 계획 없이 씹으려고 있습니다. 네.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영화 기생충 무계획이 내 계획이다. 그래 태우야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자, 이 피터 틸이 제로 투 원 이 책에서 독점 기업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먼저 독자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독자 기술을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대체 기술보다 중요한 부분에서 10배는 더 뛰어나야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풋살 선수로 우리 팀에서 뛰고 있는데 제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주전 선수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둘이 걔랑 저랑 실력이 삐까삐까 치면 이게 독자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걔보다 한 10배는 잘한다. 정말 10배는 잘한다. 그러면 독자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시합 전날에 술을 먹고 아니면 뭐 감독님이 가끔 속상하게 할 때 막 삿대질하고 뭐 멱살 잡는 거는 동방예의족이 좀 그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해도 감독님은 날 쓸 수밖에 없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왜냐? 나는 내 대체 선수 나보다 잘하는 다음 선수보다 10배는 잘하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뭐 세계 랭커보다 한 10배 정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독자 기술인 겁니다. 그게. 우리 스타크래프트 뭐 예를 들면 이재동 씨보다 뭐 10배 잘한다. 바로 오늘부터 스타 방송 게임 방송 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구독자는. 유튜브 구독자는. 아무튼 독점 기업의 특징으로 이 독자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지 이제 독점 기업을 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효과, 이 사람들 아니면 주변 뭐 회사들끼리 연결망 뭐 이런 뜻이죠. 독점 기업들은 이 네트워크가 잘 효과를 발휘한다. 근데 이 사람 말로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처음부터 잘 연결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라. 이거는 뭐 식당으로 예를 들 수 있죠. 저희 집 앞에 얼마 전에 역전 할매 그 맥주집이 생겼는데, 이 할매가 뭐 몇십 년 전에 이걸 처음 어디 동네에 차렸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맥주를 맛있게 하고 안주도 싸고 막 만나게 딱 하니까 동네에서 이제 대빵이 됐어. 동네에서 대빵이 되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업가가 이거 우리 동네에 이거 똑같은 거 차리고 싶은데 프랜차이즈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얼마 줄 건데요? 뭐 이래 주겠다. 내 기술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차려봐 했어. 이렇게 해서 딴 동네 생기고 딴 동네 생기고 우리 동네 앞에까지. 우리 동네 앞에 그 술집 골목이 진짜 다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역전 할매 여기는 늘 웨이팅이 있어. 근데 거기 웨이팅이 생기니까 다른 주변 술집들도 장사가 잘 돼. 희한해. 아무튼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한 사업들은 작은 시장에서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음은 규모의 경제. 이 규모가 큽니다. 독점 기업들은. 근데 이 규모의 경제를 키우려면, 예를 들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딱 그 명칭을 뭐라요? 아무튼 윈도우 뭐 비슷한 걸 뭐 만들었죠. 그걸 딱 만들고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막 보급화되고 있을 때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깔려면 빌 게이츠가 차린 MS 회사에 다 돈을 줘야 돼요. 딱 그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금방 삽시간에 커졌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커져야지 또 독점 기업이 된다. 또 우리 규모의 경제 큰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콜택시였는데 콜택시보다 더 편한 게 요즘 카카오택시. 바로 어플로 딱 부르면 바로 오죠. 10배 정도는 더 편리합니다. 콜택시보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규모가 켜져요. 카카오택시 거의 독점했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헛소리를 빙자한 예시를 드는데 좀 잘못된 예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저는 완벽하게 하기보다 그냥 여러분들 소통하고 좀 재미있게 이 책이랑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전념할 테니까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
무식한 놈이니까 책을 읽죠. 예, 그리고 저는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서비스 회사는 독점 기업이 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이런 스탠드업 코미디언은 약간 서비스 직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가 딱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나를 복제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빌 게이츠의 제품 같은 거는 복제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데 이게 서비스는 보통은 어떤 해당 사람이나 뭐 어떤 특정 당사자가 제품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수 허각 씨를 불렀는데 가수 허각을 닮은 뭐 허각의 형인가 동생인가 허공 씨가 온다던가 실제로 근데 허각 씨 행사에 허공 씨가 많이 대체됐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제가 두 분 다 노래를 들어봤는데 허공 씨도 진짜 노래를 잘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솔직히 더 잘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K는 완전 달라. 왜냐?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한 건 허각 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죠. 허공 씨는 왜 안 나갔지 그때? 나갔으면 둘이 1, 2등 했을려나? 아무튼 서비스는 독점 기업이 되기 어렵다.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뭐 이 세상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뭐 근데 이제 필요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돈 있고 제 공부하고 싶은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만 돈을 벌 수 있으면 돼요. 네, 그게 한 100억 정도? 네, 소탈하죠.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탈한 꿈을 가지세요. 자, 그리고 독점 기업의 특징은 브랜드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딱 있죠. 언더아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딱 있고 또 브랜드 뭐가 있노? 역전 할매도 뭐 요즘 맥주 브랜드긴 하죠. 네. 근데 사람들이 가끔 이 브랜드 전략부터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피터 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의류 제품으로서 디자인도 예쁘고 아주 기능도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나이키 하면 멋지고 럭셔리한 거. 우리 명품 예로 들어봅시다. 뭐 루이비통 하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이미지, 샤넬 하면 줄 수 있는 이미지 그게 뭐 처음부터 뭐 아무거나 뭐 이상한 지갑에 샤넬 마크 붙여놓고 딱 했겠습니까? 막 디자인적으로 막 하니까 이게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명품이 정말 이게 제품으로서 더 좋나요? 명품 아닌 제품들보다 좀 뭐 더 튼튼하다든지 뭐 디자인적으로 뭐 정말 뭐 빼어나다든지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질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코미디를 개 못해. 개 재미없어. 그래놓고 내가 코미디언이라고 막 떠들고 다녀. 저 좀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김태우를 쓰지 않는다. 재밌고 좀 실제로도 좀 들을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불러준다. 자 이제 독점 기업을 세우는 방법을 이 사람이 설명해요.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하라. 그러니까 작게 먼저 시작해라. 동네부터 점령해라. 동네 골목대장부터 되라. 이 싸움도 똑같잖아요. 예. 바로 UFC 입성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동네에 막 동네 근달들 다 잡아뜨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동네 옆 동네 가가 이 좀 치나 내 좀 챈다 내가 상도동의 김태우다 막 이러면서 좀 쳐가지고 걔도 좀 쓰러뜨리고 뭐 그러다가 어떤 격투기 선수가 자네 이렇게 뒷골목에서 쓰기엔 아깝네 나랑 같이 운동할 생각 없나 해가지고 이제 막 선수로서 훈련하고 막 하다가 막
한국에서 챔피언하고 한국 챔피언 했으니까 일본 한번 건너가고 일본에서 챔피언하고 러시아 애들이 세다는 러시아에서 챔피언하고 그러면 이제 UFC에서 자네 좀 치나?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해라. 그래야지 이제 점점 키워나갈 수 있다. 처음부터 나 UFC 아니면 안 뛰어 이러면 걔는 뭐 격투기 선수가 될 수 없겠죠. 손흥민이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그 데뷔를 할 수 없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작게 시작했으면 몸집을 조금씩 키워야 됩니다. 근데 성공한 회사들은 이 몸집을 키우는 단계를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세운다고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회사를 차리기 전에 이게 대박 났을 때 더 어떻게 키워나갈지 보통 사람들은 이 계획을 안 세우고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성공한 회사들은 이걸 계획을 다 세우고 창업을 한답니다. 피터 틸이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서 월 매출 내가 맥주집을 차렸는데 월 매출 2천 넘으면 나 뭐 어떻게 옆 동네로 가겠다. 옆 동네에 차리겠다. 우리 직원 중에 제일 성실하고 아주 싹싹하고 똑똑한 놈 그쪽 운영하는 CEO로 딱 세우고 또 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몸집 키우는 전략을 미리 세우고 창업을 한다고 해요. 요런 거는 계획이 중요해요. 물론 그 계획대로 다 되진 않겠죠. 우리 MBTI J 성향의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는데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승을 내요. J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썩만 내지 말고 계획대로 안 돼도 일단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파괴하지 마라. 이 사람은 독점기업이 몸집이 커지면 주변에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데 파괴하면 오히려 안 좋다. 오히려 시장이 죽는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맥주집들은 다 몰려있을까?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자영업 맥주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맥주집이 있어야 1차는 저기 갔다 2차는 여기 갔다 3차는 여기 오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동네가 커진대요. 근데 막 거기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옆가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술집 골목이 있다. 거기는 망한대요. 왜냐하면 술집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 동네 가서 이렇게 고르기가 쉬워지는데 술집이 막 한 두세 개밖에 없어. 근데 그 두세 개도 막 서로 죽이려고 해. 그러다가 진짜 한 가게가 죽었어. 그럼 또 술집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일단 그 동네 자체를 안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 발길이 드문드문해지고 그 가게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제가 옛날에 예술영화 좋아했었는데 왜 사람들은 대중영화만 좋아하냐? 예술영화의 가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영화 전공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근데 대중영화가 커야 예술영화의 시장도 어느 정도 생겨서 저런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근데 대중영화가 망한다? 그럼 영화 산업 전체가 망할 거기 때문에 저런 예술영화 자체는 아예 탄생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저는 대중영화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도시 1, 2, 3 다 보고 블록버스터 영화 다 보고 존 윅 다 보고 우리 존 윅 형님 이게 그러니까 파괴하면 안 돼요. 뭐 내게 좋다. 그러니까 남들 거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점 기업을 세우려면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계속 1등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내가 탁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중간에 2, 3등 하다가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페이스북도 그런 SNS가 당시에 꽤 있었는데 되게 후발주자였대요. 근데 그 다른 SNS의 어떤 단점들을 다 보완하면서 라스트 무브로서 딱 걔네가 1등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정말 이
시장 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너무 2, 3등, 뭐 후발주자, 중간주자라고 초조할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이게 이런 컨텐츠를 다른 회사가 하고 있어도 내가 라스트 무브로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 자신감이 있으면 시작해라. 그러면 나중에 독점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 호세 라울 카파블랑카라는 체스 그랜드 마스터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 수를 연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스트 무브가 1등이 된다는 말에 이 피터 틸이 이 카파블랑카 이 체스 그랜드 마스터의 명언을 인용했는데, 근데 카파블랑카 이 사람 97년도에 그 AI한테 졌는데, 그때는 마지막 술을 연구 안 하고 그냥 술 먹고 들어가는 걸 쳤나? 마지막 술을 딱 연구하고 들어갔어야지. 자식. 네.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가 제멋대로 펼쳐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명확한 계획을 가진 회사가 언제나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게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부터. 스티브 잡스가 막 원대한 꿈을 가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내 손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계획을 다 짜놨어. 언제 출시하고 어떻게 출시하고. 제가 스티브 잡스 자서전도 봤거든요. 굉장히 TJ입니다. 그 사람 MBTI ENTJ예요. ENTJ. 외향적이고 되게 직관적, 상상력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J, 계획적이고. 네. ENTJ인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플랜을 짜는 스타일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잡스, 야, 손바닥 안에 핸드폰이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우리한테 지금 엄청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 뒤통수, 모니터 뒤통수 기억나요? 우리 옛날 사람들? 뒤통수 진짜 컸잖아요. 예. 거의 이거 군대 모자 치면 보통 사람들은 한 56호, 57호 쓰거든요. 근데 그 모니터가 만약에 군 모자 쓰면 한 1048호 정도 써야 될 것 같이, 아무튼 뒤통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똑똑한가? 아무튼 그렇게 큰 컴퓨터였는데 그거를 손바닥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작은 핸드폰으로 구현한다? 작은 상자 안에 그 모든 기능을 구현한다? 비슷한 기능을 구현한다? 사람들이 당연히 무시했죠. 하지만 잡스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걔가 뭔가 이게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시장 조사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가격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그 기술을 구현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데 이거 잡스 자서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미래를 보고 움직였다 이거죠.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현 가능하다. 다만 아직 이런 것들 시도한 사람이 없을 뿐이다. 우리 첫 시작에 나오는 그 질문에 스티브 잡스는 할 말이 명백히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씩 보완해와요. 네. 이렇게 큰 부품을 축소시키는 거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막 만나가지고 이만큼 작게 좀 칩을 만들 수 없냐? 반도체를 만들 수 없냐?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요만하게 보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할 수 없냐? 막 일본도 갔다가 막 전국을 또 따라다니면서 그 기술자들 다 만나서 막 조언도 듣고 해가지고 결국 구현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딱 선보였을 때 모두가 경악에 빠졌죠. 아이폰. 저도 갤럭시를 거의 10년 쓰다가 최근에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그 자서전 보고 바꿨어요. 굉장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명확한 계획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늘 과소평가가 된대요. 왜냐하면은 아직 세상에 없는 걸 이 사람은 꿈꾸니까 좀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혹시나 제 주변에 아니면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에게 본인한테 그런 그런 게 있다 믿고 가세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댓글 남기세요. 바로 투자합니다. 지금 보자. 통장 잔고에 한 300만 원 있거든요. 와이프한테 허락 맡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제 투자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 좀 수백 배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Keep going. 그리고 이 사람 또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그 일이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인지를 먼저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내가 이게 오로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책 읽기도 좋아하고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고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옛날부터 저는 좀 재밌게 강연하는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김미경 씨라든지 김창옥 씨라든지 우리 노는 만큼 성공한다 저자 김정은 교수님처럼 재밌게 강연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MC 일도 시작하고 코미디도 시작했는데 요즘은 뭐 스탠드업 코미디가 좀 더 재밌더라고요. 책은 여전히 재밌고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아무튼 여러분 뭐 잘하는 게 있으면 거기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고 가치 있다 그럼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빛을 발아볼 겁니다. 제가 책임진 게 아니라 피터 틸이 책임진답니다. 만약에 그런데 성공 못했다 피터 틸한테 따지세요. 저 뭐 이메일은 없는데 뭐 어쨌든 따지세요. 저도 일단 잘하는 거에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뭐 안 되면 피터 틸만 뭐 이거 가만 안 둡니다. 좀 치러 갑니다. 제가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제가 한 1시간 정도 녹음할 건데 뭐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가까이 계셨으면 볼에 뽀뽀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자,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아직 표준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분야는 없을까? 이 사람이 책 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피터 틸이 던진 질문에 대답할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아직 표준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분야는 없을까? 중요한데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뭐 없을까? 없나요? 저는 요즘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그래요. 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 뭐 코로나 때 막 메타버스 이러면서 막 그래도 결국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랑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약간 쓸쓸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이 짓만 계속하면 아마 분명 우울증 걸릴 텐데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러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미팅 모임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데 아직 뭔가 제도화되지 않은 분야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팅 모임이라든지 뭐 소셜링 모임 많이 하고 있죠. 뭐 나는 그냥 할 게 없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실한 기초 위에 위대한 기업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헌법 수정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만 200 몇 년 동안 헌법 수정을 10몇 번밖에 못했다 해요. 그만큼 이거 처음에
규칙을 제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규칙을 수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회사의 컨셉이랑 규칙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작하라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거 진짜 바꾸기 어렵거든요. 네. 저도 나중에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정말 컨셉을 명확하게 고민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셉을 절대 안 바꿀 겁니다. 쉽게 바꾸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절대 못 바꾸면 독재자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꾸 바뀌면 기존의 그 입맛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제 팟캐스트 이것도 계속 막 컨셉을 바꾸면 우리 청취자들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이 컨셉으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제 이 방송이 잘 맞다. 그러면 재밌게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소리가 많다 보니 1배속으로 들으면 너무 시간 낭비고 한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예. 좋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는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또 다음 책으로 근데 제로투원 좀 더 남았거든요. 예. 또 저거 마저 다 읽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굿바이.